비만도 질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는 97년도에 비만을 단순 미용과 그 생활 양식의 문제가 아닌 질병으로 공인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지방의 축적은 뭐 누구든지 살을 찌고 싶은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별로 없죠. 본인의 의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줍니다. 여기에 뭐 지방간이나 아니면 고지혈증 같은 어떤 질환이라든지 알코올 사용 장애나 식습관 장애가 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런 전제에서 비만은 이제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국제 분류 기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에 이제 혈압 상승, 고혈당, 이상지질 혈증의 성향을 보인다면 대사장애 증후군이라는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비만하면 뭔가 조금 몸이 크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을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마른 비만도 있다고 하시니까 좀 헷갈려요. 이게 비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제 BMI 지수와 이제 허리둘레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BMI 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건데요.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BMI 30 이상을 비만을 하지만 우리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이제 BMI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에는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허리둘레는 배꼽과 이제 골반 사이에 가장 두꺼운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뭐 세계에서는 뭐 남성은 102cm, 여성은 88cm 이상이면은 이제 비만으로 기준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 이러면은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저도 결국에는 좀 비만이 됐던 게 밤마다 저는 꼭 11시, 12시가 되면 저는 햄버거, 치킨, 피자를 먹어야 됐어요. 그게 저예요. 네. 특히 결혼하고 나니까 더 심해졌어요. 맞아. 야식 같이 먹는 네. 재미가 있잖아요. 그럼 고지혈은 괜찮으세요? 고지혈은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건강검진은 빨리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또 고지혈이 또 아무래도 조금 있었다 보니까 오메가3를 아주 열심히 먹어야 돼요. 섭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비만은 이렇게 꼭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아무래도 비만이 좀 불러오는 합병증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 비만은 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퇴행성 관절염의 주된 원인이며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중증 심뇌혈관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내막암, 췌장암 등의 암 발생 비율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김명선 씨도 이 다이어트 이전에는 혹시 좀 건강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우선은 뭐 지방간, 뭐 고지혈증, 고혈압에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체중이 100kg가 넘다 보니까 이 체중이 발에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족저근막염이라는 증상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걷지를 못했어요. 그거 진짜 아픈데. 진짜 너무 아파서 집을 막 기어 다녔어요, 네 발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네. 좀 살을 빼셔야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도 개그우먼도 중요하지만 일단 네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하셔가지고 저도 정신 막 바짝 차리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을 좀 사실 막 쓴 거잖아요. 예, 춤을 추고 막 맞아. 저희 뭐 10시간씩 막 사실 매일매일 춤 연습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다 몰려오더라고요. 저희 세대 1세대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있는 친구들도 우리 오빠들이 디스크가 있다니. 네,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 화장실도 안 갔는데 네.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이제는 저희는. 가요. 이슬만 나온 줄 알았는데 이슬을 드시고. 아니 근데 선생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비만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 요즘 먹방 유튜브들 보면은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단순히 많이 먹은다고 이게 비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먹방 유튜브들이 날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실체 활동량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음식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죠. 네네. 서구식 생활 식습관으로 높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정도가 예전보다 늘어났고 맞아. 이런 것들이 비만의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의 식습관이 완전히 저희 세대랑은 좀 많이 그쵸.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네, 고기, 육류 섭취가 네네.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키도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도 많아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비만 환자도 지금 계속해서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환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그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의 남성은 39%, 여성은 26% 정도의 비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성은 크게 변화가 없으나 남성은 46%까지도 비만율이 증가했습니다. 오, 반이네요. 그러니까 46%면은 그래도 10명 중에 대충 한 5명은 비만이라는 얘기인데 길 가다 보면 그렇게 좀 크신 분들이 많나? 뭐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해요. 저 왜 그런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뭐요? 제가 예전에 그 내장 비만 그 진단을 받았을 때요. 그 전혀 뚱뚱하지 않았는데 그 진단을 받았거든요. 어머.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럼 내장 비만이면 뭐 장기가 살이 찌는 거예요, 뭐요? 뭐야? 내장이 살찌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왜요? 장기 사이에 내장의 장기 사이마다 이제 지방 세포가 이제 축적이 되고 커지고 그런 내장 지방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저도 지금 놀라운 게 46%면 반인데 네네. 남자의 인구의 반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10%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